다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내 집이 아님에도 마치 우리 집인 것만 같은 편안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친구 스테이시의 집이 그랬다. 들어서면서 느껴지는 아늑함, 실내 소품과 편안한 소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도 언제나 감동적인 맛이었다. 나는 그 집의 모든 것이 좋았다. 내가 그곳을 좋아하고 그곳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던 이유는 단순히 그 집이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집 스타일은 나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곳이 편안하고 그저 좋았던 건 그곳에 있을 때 받는 따뜻한 느낌 때문이었다. 생기 있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마음이었다. 그 아늑한 기분은 내 집에서도 느끼고 싶은, 아니 나뿐 아니라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한 느꼈으면 하는 감정이었다. 나는 내 집에 얼마나 큰 TV가 있는지, 집안 장식은 얼마나 멋진지보다 긴 하루의 끝에 쉼을 얻고 충전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집이기를 바란다.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는 따뜻한 음식과 대화가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꿈꾼다. 사는 집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장 솔직하고 숨김없이 반영하는 곳이다. 우리의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면 집은 그 혼란을 반영한 듯 복잡하고 어지럽다. 반대로 공간이 정돈되어 있으면 내면이 차분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부드러운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집의 모습은 현재의 나의 생활과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성인이 되어 내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며 내 생애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나만의 온전한 공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었기에 나는 내 작은 아파트에서의 매 순간이 참 행복했다. 내가 원하는 다양한 음식을 냉장고에 쌓아둘 수 있었고, 몇 시간이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그곳에서 배웠다. 또한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법, 책임을 다하는 법, 요리하고 청소하고 치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혼자 살았던 그 시기는 나를 다듬고 어른으로 성장시켜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은 그때와는 매우 다르다. 공간에 함께 사는 사람도 분위기도 바뀌었다. 가끔은 혼자만의 조용한 그때의 장소가 그리워지고는 한다. 그 시절이 그리운 이유는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때의 삶이 정말 단순했기 때문이다. 그 시절 내 집에는 필요한 물건 외에는 없었다. 청소하기도 쉬워서 항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물건이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걱정한 일도 아니었다. 사람이 많으면 자연히 물건도 많아진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물건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결혼 전 각자의 집에 있었던 물건들이 합쳐졌고 새 집에 어울릴 만한 새 물건들을 구입하다 보니 물건이 너무 많아 따로 보관할 개별 창고가 필요할 정도였다. 거기에 아이들이 태어나자 육아용품, 장난감 등 물건은 점점 더 불어났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물건들까지 더해져 창고에마저 더는 물건을 둘 자리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마치 물건에 휩쓸려 침몰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수많은 물건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다. 이 많은 물건에서 과연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까? 나는 정말 궁금했다.
사실 과도하게 많았던 물건은 온전히 내 책임이었다. 집에 많은 물건을 들이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고 대형마트에 매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 많은 물건이 문제가 된 근원은 나였다. 항상 집안을 정리해보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수년 동안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하며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며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수납을 위해 방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긴 장을 설치했고 적절한 정리 시스템을 찾기 위해 온갖 종류의 바구니와 수납함들을 사들였다. 나는 늘 수납 상자가 더 넓은 공간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매주 모든 물건을 닫고 분류하고 아무리 애써 정리해도 깔끔해 보이지도 만족스럽지도 못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마트로 가서 쓰레기통과 바구니, 청소 도구 등 문제를 해결해 줄 물건들을 더 많이 사들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수납 공간도 정리 방법도 아니었다. 우리 집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건이 너무 많은 것이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자꾸 사들이며 집을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 눈에 띄는 택배 박스들, 좋아하는 쇼핑몰의 종이 봉투만 봐도 나의 문제를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늘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내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 2년간 불어난 6kg을 감량하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해줄 예쁜 옷을 사고 싶었고 선반 위에 장식용 소품은 있어봤자 청소하기 힘들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소품이나 전시품으로 집이 세련되어 보이게 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의 수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었고 과다한 물건들은 대부분이 잡동사니 없어도 되는 것이었다. 더 이상의 새 물건이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특히나 물건만 보면 홀린 듯 빠져들어 나도 모르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내가 과도한 물건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한 첫 번째 방법은 쇼핑의 유혹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가지 않으면, 물건을 보지 않으면 자연히 사지 않게 된다. 어떤 신상품이 나왔는지도 세일 정보를 알 리가 없으니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고 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자꾸만 더 사라고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나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일단 마트든 쇼핑몰을 피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 방법은 쇼핑의 유혹에 약한 내가 소비에서 멀리 떨어져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주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이상 완벽하게 쇼핑을 피할 수는 없다. 필요한 물건은 사야 한다. 핵심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로 삶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 싶어 구매하는 물건들이 쌓이다 보면 아무리 큰 옷장이라도 넓은 지하실이라 해도 결국은 꽉 차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을 할 때는 이유 없는 또 다른 구매가 생기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소비의 차단은 잡동사니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물건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 물건을 받으면 행복해지고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니 물건은 참 매력적이다. 그런데 물건이 싫기도 하다. 일단 물건에 치이는 삶이 싫고 물건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의 기분은 질색이다. 청소해야 하는 것도 정리하기도 싫다. 물건은 골치 아프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둘 자리가 없고 마음속에서 시끌벅적한 싸움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건을 잘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쉽게 사들이지만 최소의 물건을 가지고 편리하게 생활하려면 당장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가장 비싼 물건만을 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질 좋은 물건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싸지만 형편없는 물건을 계속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이다. 몇 년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50년 이상 된 가구들을 물려받게 되었다. 나는 그 중에서 어머니가 거실에 두셨던 20세기 중엽 제작된 의자 세트를 가장 좋아했다. 어머니도 애착을 가지고 50년간 거의 매일 사용하셨던 의자였다. 그렇게 50년 이상을 거의 매일 사용했음에도 그 의자는 여전히 새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우리 집에 있는 흠집난 소파나 커피 테이블의 망가진 상태와 비교하면 너무나 잘 만들어진 질 좋은 가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물건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나 최대한 싸게 사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건의 질이나 고급스러움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초특가품, 수입품, 조잡한 물건이 홍수처럼 끊임없이 밀려들어서인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 망가질 장난감이나 한 계절 입고 나면 못 입을 옷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은 지금이야말로 소비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때이다. 싸지만 얼마 못 가는 물건을 살 것인가, 오래가는 가치 있는 물건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만의 물건을 고르는 가치관이 있으면 소비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이제 물건을 살 때는 세일 중이라서 혹은 가격이 싸다는 유혹에 시선을 두기보다 사고자 하는 물건의 장기적인 가치를 눈여겨보려고 한다. 이 물건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내 생활에서 가치 있게 사용될 만한 물건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차고 넘치는 물건, 잡동사니들은 우리의 집과 일상, 마음까지 혼돈 속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기에 새 물건을 들이는 일에 자신만의 엄격한 제한 방침이 있으면 오랫동안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질 좋은 물건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풍요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만연한 메시지는 하나도 좋지만 열은 더 좋다라는 내용이다. 잡지나 텔레비전, 광고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나도 모르는 새 더 많은 것이 좋다라는 사고 패턴으로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하라고, 조금 더 가지라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더 가질수록 얻는 것이라곤 스트레스뿐이다. 오히려 잡동사니를 버려야 내 삶이 심플하고 행복해진다. 집이 정리돼야 내 용량도 확보되고 스트레스 받는 삶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차단하고 꼭 필요한 물건을 현명하게 고르는 것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채우는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이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하며 숨이 턱 막힌다면 불필요한 물건도 헛된 욕심도 비워보자. 주변을 정돈하고 마음을 씻어내고 나면 미세먼지를 걷어낸 산소와 같은 청량감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